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엔비디아 AI 이후 성장 동력 로봇공학 베팅입니다. CES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역시 로봇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이후의 성장 동력으로 로봇공학에 베팅하기도 했다는데 최근 시장 대비해서는 자주 거론되는 강한 섹터가 바로 로봇이죠. 로봇의 장기 성장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CES 정말 초대형 이벤트가 다가오게 되면서 로봇 시장에 대한 이 관심도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주들의 강세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자, 팀장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CES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 이대로 유효하다고 봐도 될까요?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CES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기조연설에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A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CES의 핵심 키워드 자체가 전 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AI이다 보니까 결국 AI를 어디에 접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ES는 이제 핵심 기술, 그러니까 앞으로 그 해를 이끌어 나갈 산업군을 좀 주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AI가 접목되어 있는 로봇이라든지 혹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올라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CES에서 볼 수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사실 기대치보다는 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기대치는 영화에서 본던 것 같은 그런 로봇이다 보니까 사실 정말 이렇게 로봇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건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충분히 유의미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 보면은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고 현재 로봇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과연 누가 이끌어주는지 그리고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 시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끌어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외신이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로봇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부각을 하겠다. 로봇 쪽에 대해서도 지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알고 있던 내용들은 갑자기 나온 내용들은 아니고 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AI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를 결국 활용하기 위해선 그 하드웨어가 점점 더 필요하다. 그리고 하드웨어에 AI를 넣게 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로봇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챗 GPT가 나오면서 AI 쪽에 대한 스토리가 흘러나오면서 로봇 쪽에 대한 순환매 흐름들로 이어지면서 이미 로봇이 AI에 대한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흐름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 역시도 3월에 GTC에서 그루트를 공개한다든지 혹은 무대에 로봇을 좀 부른다든지 하면서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에 대한 기대는 확실히 올라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2, 3년 이내에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봇 쪽에 대한 개발 시간보다 앞으로 그 시간 자체가 점점 더 짧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이제 상상력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일 수도 있기는 한데 성장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대감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엔비디아가 그려내고 있는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봇주에 대한 의견 자세히 풀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로봇, 우리가 그 영화 속에서 많이 보던 그런 로봇의 움직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로봇 기업들도 뭐 투자를 더 크게 하고 있고요. 특히 휴머노이드 이런 이슈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의미하는 건데요. 2025년 휴머노이드의 원년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제 점점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어. 최근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뉴스나라든지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휴머노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로봇 쪽에 있어서 휴머노이드가 가장 큰 화두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휴머노이드라는 게 좀 대량 양산이라든지 혹은 기술력 그리고 AI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AI 같은 경우에는 좀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동안 이제 입력한 값만 출력하는 부분들이었다면은 이제 인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들, 특히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라든지 대량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2년에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좀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이렇게 테슬라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휴머노이드 전쟁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규어도 그렇고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참전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옵티머스 3가 본격 양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격도 다운되고 대량화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에서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가격이 다운되면서 굉장히 많이 물량이 풀려야 하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토마토의 다른 방송에서 테슬라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의 성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항상 그가 언급했던 것들은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가 있어도 항상 실현했던 사람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이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기대감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목표 시점이 다소 뒤로 밀릴 수는 있어도 다만 그로부터 촉발되었던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휴머노이드 쪽을 비롯해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도 주도하고 있고 중국도 주도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 두 기업, 두 나라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오픈 AI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미국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로봇 하면 생각나는 게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보면은 거의 다 중국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로봇 쪽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중국이 우위에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나왔던 뉴스가 중국 유니트리라는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16,000달러의 판매를 시작하고 이제 양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목표 가격이 2만 달러. 22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거인 2만 달러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은 그러네요. 지금 중국 쪽에서 또 물량 공세, 가격 공세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결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기술 경쟁력을 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쪽에서 결국 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섹터는
이제 양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결국 패권 싸움입니다. 네. 거기에서의 움직임이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휴머노이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개발 속도라든지 실력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슈 자체는 이제 이슈로만 보시고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캐파 확대에 대한 흐름들로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혹은 정말로 직접적인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 쪽으로만 좀 국한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해드렸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여기서 아주 거세게 투자를 하고 있고 잘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양국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앞으로도 기대감이 또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로봇 산업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이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관심을 둘 만한 개별 종목들, 일단 어떤 종목부터 좀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역시. 같아요. 협동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나와 있고 사실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라든지 혹은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경쟁력도 조금 약간 떨어집니다. 기술력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연 봐야 하는 것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성장 속에서 그나마 견조하게 버텨줄 수 있는 쪽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본이 뒤에 있는 쪽이 낫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뒤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그렇죠. 이제 유로메카 같은 경우 포스코가 있고 혹은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있는 것처럼 저는 대기업이 뒤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산업은 죽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좀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언급하는 것은 항상 혁신이 되고 좀 이게 뉴스플로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언급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조선 쪽에서 지금 협동 로봇을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유로메카에 대한 급등세가 나와주긴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조선 쪽에 대한 수주전 경쟁에 뛰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토리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봇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항상 봐야 하는 종목군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지금 오늘 11%대 강세름들인데 네. 여기서 접근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약간 쉬어갈 때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이 나왔을 때 빨갛게 양봉 그리면서 곧바로 올라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한 2, 3거래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슈 받고 슈팅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굳이 무리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약간 쉬어감이 나왔을 때 접근하신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라인대가 16만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16만 원 라인대가 이전에 지지선 라인대였다가 그동안 저항선 라인대로 바뀌었던 구간대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의 돌파를 어떻게 해주는지 역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돌파 매매가 필요한 시점들 그러면 내가 접근을 할 때는 돌파가 확실하게 되었을 때 접근을 하거나 혹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 16만 원 라인대에서 조금씩 분할적으로 익절을 하시는 그런 라인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천천히 보되 다만 섣부르게 접근을 하지 말자라는 종목으로 언급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클로봇이라는 기업인데 예.
최근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로봇 쪽에 있어서 그동안 차트 흐름이 양호한 쪽들이 신규 상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왔을 때 올라가면서 좀 차트 깨지 않으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역시도 결국 로봇 산업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인데 결국 로봇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시스템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대당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로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클로버 쪽에 대한 관심도 역시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가 또 투자하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 지분이 약 2% 정도 있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협업하게 되면서 대기업과도 함께 좀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대해서도 공략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다만 이 기업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섣부르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8,600원 이하 라인대에서의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인대에서 그동안 지지가 나와줬던 라인대 한 8,000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다만 신규 상장주인 만큼 이제 손절 라인대가 어느 정도 타이트해야 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라인대는 7,500원 라인대를 우선 설정을 해드릴게요. 좀 타이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긴 한데 신규 상장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7,500원 라인대는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라인대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하는 게 하이제나 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역시도 신규 상장주인 만큼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휴머노이드 쪽에 있어서 지금 이 기업이 핵심 부품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협동 로봇 쪽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관절을 얼마나 유연하게 잘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들, 로봇에 대한 관절 역할을 이제 액추에이터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휴머노이드 시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나 다만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차트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로봇주를 접근하게 되었을 때 스토리보다는 차트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우리가 계속적인 체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휴머노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 기업 역시도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련 내용들이 또 뉴스에서 언급이 될 때마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둘 만한 종목들까지도 세세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함께한 김시임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 로봇주에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올 한 해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